회귀 분석 이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상관이란 영어로 하면 코릴레이션인데 변수들 간의 관계를 봅니다. 그러니까 한 변수가 커질 때 다른 변수가 같이 커지거나 이거를 정적 상관이라고 하고요. 혹은 작아져서 이거는 부적 상관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현상을 예측해서 알아본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걸 얘기를 예시로 해가지고 보자면 자 이걸 가져와 볼게요. 자 교과 효능감과 효능감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뭐 영어 수학 국어 이런 과목에 대한 효능감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높아질수록 Y축은 진로 역량이니까 이거를 얘기를 하자면 이 연구 문제를 대입해서 이렇게 연구 모형을 보자면 이렇게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교과 효능이 높을수록 증진될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증진됐죠. 올라갔죠. 그러니까 진로 역량이 올라간다. 반대로 이거를 정적 상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이제 뭐 이거는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아이스크림의 소비량이 이게 좀 재밌습니다. 아이스크림 소비량이 높을수록 증진될수록 제가 예시를 잘못 들었네요. 그러니까 지능이 높을수록 이것도 아닌데.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지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예, 됐다. 오케이. 지능 IQ가 높을수록 네, 좀 말이 되는 거에 좀 갖고 오자면 IQ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더라. 학업 스트레스가 떨어지더라. 왜냐면 지능이 높을수록 학업을 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떨어지더라. 반대로 교과 효능감과 진로 역량 간의 관계에서는 증진되더라. 이 부분을 말하는데 근데 상관관계랑 회귀 분석 같이 넣은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따로 얘기하는 이유가 이 예시를 들려고 갖고 왔는데 아이스크림의 소비량이 높을수록 익사율도 높아요. 그러니까 익사율, 물에 빠져서 죽는 비율이 높아지더라. 근데 그러면 이런 연구 결과가 있으면 아이스크림 소비량을 줄여야 돼요. 이거를 맹신한다면. 근데 사실을 잘 생각해 보면 아이스크림 소비량을 저희가 제한다고 해가지고 익사율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 원인은 날씨거든요. 날씨가 더워져서 아이스크림 소비량도 많이 드시고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계곡 같은 데 많이 가고 바다에도 많이 가서 익사율이 높아지는 건데 근데 상관관계에서는 현상을 말해줄 수는 있으나 원인이 되진 않아요.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래서 아이스크림의 소비량이 높아질수록 익사율이 익사율이 높아진다고 이 현상을 했지만 다음에 회귀 분석했을 때는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회귀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상관 분석은 회귀 분석의 가정이기도 해요.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여기 보면 선형성 아까 티테스랑 아로브는 선형성이 없었는데 여기서 선형성이 나오고요. 그 부분을 확인할 때 상관 분석을 하고 먼저 회귀 분석이란 리그레이션이란 변수들 간의 함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독립변수의 일정한 값에 대응하는 종속변수의 값을 예측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교과 효능감. 교과 효능감이 증진될수록 진로 역량도 높더라. 학생들이. 이게 회귀식입니다. 그냥 1차 방정식이에요.
ax 플러스 b는 y, b는 상수고 여기에서 x가 교과 효능감, 그리고 y축이 진로 역량이니까 진로 역량. 이거를 좀 그림으로 그려서 가져와 봤고요. 그거를 이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독립변수를 암으로써 교과 효능감이 증진되는 걸 알므로써 진로 역량이 높아지는지 떨어지는지 회귀 분석을 통하면 이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진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교과 효능감을 좀 증진시키려는 프로그램을 하든가 정서적인 지원을 하든가 학생들한테 좀 많이 좀 장려하는 교과 효능감 정서적인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런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것이 회귀 분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어썸션에 이제 정규성, 선형성, 아까 선형성을 보는데 상관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독립성, 등분산성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정규성의 독립성, 등분산성이 이제 이름은 같으나 회귀 분석에서 가정이랑 또 달라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식으로 해서 사실 이거 하나가 관측치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과 효능의 중학생의 교과 효능 고등학생으로 할게요. 고등학교 학생의 교과 효능감이 진로 역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걸 했을 때 이 한 명 사례수가 200명이라고 하면 사례수가 200명의 고등학생이 있으면 이게 한 사례, 이게 한 사례. 그러니까 200명이라면 점이 더 많겠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도식화를 하는 거고 연구 모형으로 보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는 독립변수가 교과 효능감이 진로 역량에 하면 하나의 독립변수인데 뭐 진로 역량에 사실은 교과 효능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뭐 스트레스는 반대로 반감시킬 수 학업 스트레스가 높으면 떨어질 수도 있고 지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연구 모형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A는 교과 효능감, B는 지능, C는 학업 스트레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 모형. 이거는 다중회귀 분석. 위에 거는 당립 변수가 하나니까 하나의 매개 효과. 하나의 회귀 분석. 하나의 독립 변수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고. 그래서 회귀 분석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시를 많이 갖고 왔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가정 환경이라는 독립 변수가 한 개 있고 학교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제 종속 변수가 한 개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귀 분석으로 보자면 독립 변수가 하나고 종속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단순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독립 변수가 2개 이상 학교 적응이라는 독립 변수, 사회적 지지라는 독립 변수가 2개 있는데 종속 변수가 1개라면 그걸 이제 독립 변수는 2개 이상이고 종속 변수가 연속형일 때 다중 회귀 분석 2개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독립 변수의 척도가 이제 이거 같은 위에 같은 경우는 자 소수점이 나오는 다 그냥 연속형 척도, 연속형 척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교육과 영재 교육의 참여 경험이에요. 그러면 사교육을 받았냐 안 받았냐, 영재 교육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는 연속형 척도가 아니고 범주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독립 변수의 척도가 명목형이나 범주형인 경우 더미 변수를 활용한 회귀 분석이다. 이렇게 높낮이에 따른 했냐 안 했냐에 따른. 그리고 지금도 보면 더미 변수를 활용한 회귀 분석은 범주형이기 때문에 반대로 종속 변수가 사교육 참여하고 영재 교육에 참여라는 범주형인 경우에는 비선형 회귀 분석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선형 회귀 분석은 이런 것처럼 모든 변수가 연속형일 때 이렇게 그려집니다. 저도 설명하면서 되게 이해하는데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회귀 분석 과정은 조금 다르다. 이름은 유사하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첫 번째 회귀 분석의 과정 같은 경우는
선형성이라고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직선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증진되거나 떨어지거나 이것도 증진되거나. 근데 예시를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아무 선형적인 관계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관련성. 그렇기 때문에 A나 B나 D처럼 이렇게 선형적인 관계 떨어지든 올라가든 이렇게 해야 선형성이 가정이 된다고 얘기를 해서 상관 분석을 회귀 분석하기 전에 먼저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성은 아까 아노바티 테스트에서는 이제 어디든 집단의 한 군데에만 속해야 된다. 여러 군데 동시에 중복돼서 속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성은 아까 말했던 이 점 하나가 고등학생,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200명에 대한 그 데이터라고 쳤을 때 지금은 3개밖에 없지만 뭐 그릴게요. 한 200개 되면 뭐 되게 많겠죠. 근데 이 하나에 대한 오차항, 그러니까 회귀성과 회귀 모형과 오차항 간 이게 실제 기대값 차이인데 이 차이를 일렬로 늘어났을 때 똑같이 않아야 된다. 높이가. 그러니까 사실 옆에 붙을 수 있으나 완전 둘이 동시에 이렇게 중복되진 않는다. 그래서 독립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그릴 수 있으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수치상으로도 다 나타납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톨러런스랑 VIF, 더비 왓슨의 값을 살펴보면 이 부분이 독립적이다. 아니면 독립적이지 않고 좀 중복이 된다. 이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독립성과 유사하게 아까 말했던 이 오창을 그러니까 200개의 오창을 다 일렬로 짝짝짝짝짝 늘렸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정규 분포가 돼야 된다. 독립 변수의 값과 관계없이 종속 변이의 오차의 분포가 아까 말했던 기대값 차이라고 했죠. 회귀성과 관측치의 차이가 정상 분포. 일렬로 했지만 원래 빈도로 이렇게 됐지만 이걸 여기에 면적, 빈 면적에 다 넣고 하면 계산식으로 하면 정규 분포가 결국에는 이렇게 나온다. 나와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중심극한 정리 보시면 중심극한 정리 센트럴 리밋 시오리엄이라는 그 저기 이론의 의거에 사례수가 연구 대상이 200명 이상이면 정규성이 지닌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회귀분석 무슨 영향 이렇게 봤을 때 둥근산성이라는 가정까지도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까지 제시하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거 제시하는 경우는 못 봤지만 이런 가정이 있다. 둥근산성. 종속 변수의 오차항에 흩어진 정도가 유사해야 된다. 지금 왼쪽에 보면 관측치와 기대값의 차이가 일정해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 거 보면 일정합니다. 이게 관측치 어느 정도. 근데 요것도 일정하고요. 근데 왼쪽 거 보면 점진적으로 더 벌어져요. 그러면 흩어진 정도가 너무 갑자기 더 랜덤하게 된다. 랜덤하게. 어느 정도 예측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부분은 둥근산성을 만족 못한 거고 둥근산성이 이거는 만족이 됐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회귀 분석을 해서 결과치가 나와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결과다. 개수다. 그래서 회귀 분석의 주요 키워드는 이렇게 제가 읽기 편하시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이런 수치들이 뒤에 보면 다 나와요. 예를 들면 비표준화 교수 캐피탈 베타가 여기 다 있고요. 캐피탈 베타 여기 있고 보면 표준화 개수 그냥 베타 값은 표준화 값 이렇게 베타 값의 회귀 모형 기울기를 마이너스 1, 0 이렇게 표준했을 때 변형하는 회귀 개수 이렇게 정리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사실 뭐 나중에 더 뭐 이거에 제가 읽어봐야 그냥 읽는 수준이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회귀 분석을 공부를 했으니까 회귀 분석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이제 논문 예시를 갖고 와봤는데 여기서 보면 되게 많아요. R 스퀘어 그러니까 R 제곱 0.661 F는 저거다 이렇게 있는데 R 제곱 값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R 제곱 결정객수의 설명력 그러니까 여기 봤을 때 종속 변수가 학교 생활 적응인데
회복 탄력성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설명하는가. 그럼 이걸 66.2%의 설명력을 가지고 지금 F값은 아까 아노바에서 F값은 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차이가 아니라 이제 회기 모양이 적정하냐. 이렇게 했을 때 이 회기 선이 모형이 이 회기 분석에 적정하냐. 그거에 대해서 통계적인 유의미 차이가 있으니까 적합하다. 모형 적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T값이 있지만 이건 차이를 얘기하진 않아요. 회기 분석에서는. 영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걸 다시 그리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지금 옆에 보면 P값이 유의 확률인데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증진될수록 학교 생활 적응이 증진되더라. 이게 증진되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는 이제 표준화 개수로 봤을 때 양수.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반대로 표준화 개수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제 회기선 기울기가 이렇게 돼서 회복 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 생활 적응이 떨어지더라.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말은 안 되죠. 이게 연구 결과 그렇게 나올 리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차이가 이렇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갖고 왔고. 지금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표 같은 경우는 이게 단순 회기 분석. 독립변수가 하나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독립변수가 하나, 둘, 세 개니까 다중회기 분석. 이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였고 지금은 세 개. 그래서 이런 연구 모형이 된다. 를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딱 봤을 때 공선선 통계량, 공차계 VIF. 사실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이렇게 해야 여기 보면 동차계, 분참, 팽창지수, 다중공선성. 그러니까 이게 0.1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 분산 10 이하면 다중공선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0.1 그러니까 10 미만 10보다 다 여기 있는 수치가 다 낮아요. 0.1보다 다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중공선성이란 사실 여기서는 이제 보면 하나의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종속변수의 한 개의 경우에는 다중공선성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다중공선성이란 이렇게 있을 때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비슷한 독립변인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종속변수에 가더라도 이 영향이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제성과 긍정성과 사회성은 명확하게 나눠졌어요. 그걸 이제 다중 통계량을 이렇게 보고 여기 보면 더비마슨이 없네. 그러니까 이분이 제시는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되게 유사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능과 지능 그리고 교과 효능과 사실 이거 두 개는 되게 상관이 높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지능이 높을수록 교과 효능감이 높은 건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독립적이 아니라 되게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영향을 줬을 때 이제 공성수 통계량이 보면 0.1 여기는 이하지만 1 이상 10 미만이라고 했지 1 미만일 수도 있고 10 이상 미만이라고 했지만 이게 1.6이 아니라 110 몇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이런 수치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 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왔고요. 지금 요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해석을 한번 더 해보자면 다른 느낌으로. 자, 여기서 봤을 때 경청 태도와 의사전달의 태도는 의사소통 능력 만족에 대한 종속변인의 16.6%를 설명을 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서 이 회기 모형은 이 연구적이랑 모형이 적합하다라고 얘기하고 더비마슨이 이렇게 있고 0.1 이상 10 미만 이하로 해서 다중공선성 이거 두 개랑 그리자면 경청 태도와 의사전달 태도가 겹치지 않고 독립적이더라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경청 태도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동 능력 만족에 대한 그 종속 변인에 대한 경청 태도는 유의미하지 않은 거야. 원인이 되지 않는 거야. 아무리 경청 태도를 올리든 낮추든 감소시키든 이거랑 별로 반응이 없는데 의사 전달 태도를 증진할수록 지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니까 의사 전달 태도를 증진할수록 운동 능력의 만족은 올라가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제가 강의하면서도 아시는 분은 되게 뭐 아는 얘기를 할 텐데 라고 하지만 모르시는 분은 되게 어려울 수 있겠다. 하지만 그래도 반복해야 된다. 왜냐면 저도 석사를 안 한 건 아니었고요. 석사 때는 이걸 선배들이 선배님이나 뭐 장교 교수님, 그때는 선배님이셨으니까 선배님께서 말해주셔도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인데. 근데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때 제가 너무 어려워서 안 할래라고 했으면 지금 여기 서 있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좀 제 나름대로 쉽게 해서 어렵지만 좀 전달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회귀 분석을 이제 어떻게 분석하는지 보자면 아까랑 똑같이 저거 제가 드렸던 연습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 창이 뜨면 분석에 가서 회귀 분석을 누르고 여기서 선형을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종속 변수가 진로 역량이 하나인데 독립 변수가 하나, 둘, 셋, 넷 여기에서 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4개죠. 그럼 4개면 다중 회귀 분석이겠죠. 그리고 이걸 넣고 난 다음에 통계량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형 적합도가 아까 F 검정이었는데 이 회귀 선이 데이터랑 적절한지 이걸 반영해도 괜찮은지를 알기 위해서 이거를 클릭하고 아까 말했던 다중공선성 독립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서로 중복적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기 위해 중복적이면 이거는 분석해도 결과에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선성 진단을 클릭하고 더빙 왓슨도 또 공선성이랑 관련된 수치예요. 그걸 살펴보기 위해 클릭하고 계속을 누르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여기서 봤을 때 앞전에 말한 것처럼 독립변수가 4개, 종속변수가 1개 이렇게 4개가 들어갔고 독립변이니 종속변수는 진로 역량 그리고 R은 상관, R스퀘어는 이 4개가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이 33.6%다 여기 보시면 되고 더빙 왓슨도 2에 가깝기 때문에 4에 가까울수록 음의 상관이 있고 이 0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더빙 왓슨이 2에 가까우면 지금 보면 2에 가깝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더빙 왓슨 값이 1.5에서 2.5 사이의 값을 가지면 다중공선성이 오케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1.8, 1.5보다 높고 2.5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건 다중공선성이 충분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 앞에 모형적합을 살펴보기 위해 아노바의 F 검정을 실시해서 모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서 모형이 적합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모든 거에 다 가정이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다중공선수 통계량을 딱 봤을 때 0.1 이상 10 미만 그래서 지금 보면 다 0.1 이상이에요. 지금 보면 10 VF 분산 팽창 지수도 10 미만이기 때문에 아까 더빙 왓슨과 마찬가지로 다중공선성이 없더라. 독립적이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보면 되는 거죠. 지금 교사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0.05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 만족도를 증진시킬수록 지금 베타값 보면 양수죠. 플러스죠. 그러니까 교사 만족도를 증진시킬수록 진로 역량이 올라가고 여가 생활을 학생들이 많이 즐길수록 여기는 마이너스입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여가 생활을 많이 즐길수록 진로 역량은 따르죠. 좀 공부를 하고 그래야지 좀 대비도 해야 진로 역량 나중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역량이 높아질 텐데 많이 놀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구 결과로 이렇게 나왔고 교과의 효능감이 높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양수니까 진로 역량이 증진되고 자아 효능감도
똑같은 맥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결과치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쓴다면 오른쪽에 이렇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역량 종속 변수죠. 미치는 결정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치는 다음 표 10과 같다. 그리고 사실 여기는 그냥 이 부분이 중요해서 먼저 나왔지만 이 앞전에는 사실 줄여서 갖고 왔지만 상관 분석도 필요하고 정규성, 기술 통계를 통해서 정규성을 살펴보기에 기술 통계를 실시하고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좀 생략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생략을 했는데 그래서 이 개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W 왓슨 값이 아까 앞에 여기 있던 값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F 값이 여기 있는 수치가 F 값이 이렇게 748 이 수치가 여기 들어가고 공차랑 VF 값이 여기 있는 값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T값 여기 T값을 제시하면서 별표를 붙여주고 표준화 베타 여기 있는 수치들이 여기 캐피탈 베타가 여기 비표준화 개수니까. 그래서 사실 표준화 베타를 좀 살펴보는 거는 베타 값 같은 경우는 서로 비교를 할 수는 없는데 표준화를 했던 거는 비율화를 해서 0부터 1까지 아니면 0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비율화가 됐다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표준화 베타 개수가 가장 높은 게 자아효능감이에요. 그러니까 표준화 베타가 낮을수록 증진시켜도 별로 안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효율을 생각을 했을 때 이왕 선택해가지고 좀 증진을 많이 진로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베타 값이 높을수록 값하는 거예요. 베타 값이 낮을수록 그러면 완만하다는 거죠. 완만. 그러니까 뭐 다 올리면 진로 역량이 증진되겠지만 이 중에서 하나를 꼽아서 한다고 했을 때 효과는 자아효능감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증진시키면 진로 역량이 많이 증진되더라. 다른 것도 증진되지만 좀 미비한데 그래서 이 표준화 배수를 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도출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의 수치를 해석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수치를 다 넣었다고 했을 때 먼저 공차 한계값이 0.1 이상 VF 값이 10 미만, 더빈 왓슨 값이 2에 가까울 시 다중 공성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활용한 변인들은 다중 공성성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 값이 통계적으로 여기 있는 값이죠. 여기. F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본 회기선은 유의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으며 R스퀘어 값이 33%로 나타난 독립변인이 이러한 독립변이 진로 역량의 설명력이 33%의 설명력을 가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맨 마지막에 이러한 수치들 본 회기 모형에 투입한 교사 만족도, 여가생활, 교과 효능감, 자아 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 정적 플러스의 영향을 진로 역량에 주었으나 표준화 베타 개수 이거에 근거하여 자아 효능감이 가장 많은 영향, 제일 높지요. 반대로 이게 많이 높았으면 여가 생활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높을수록 진로 역량이 떨어지니까. 하지만 여기에서는 자아 효능감을 증진시켰을 때 진로 역량이 가장 높아진 바를 고려하여 이런 거를 여가 생활을 지향하고 자아 효능감에 힘을 줘야 된다라는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SPSS 데몬스트레이션을 이거를